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그 이동통신의 그 페이딩을 했는데요. 요즘 그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와서 요 패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고 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심볼 구간과 채널 구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5년에 CBT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중 페이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다중경로 채널의 시간 지연 확산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일으킬 수 있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다중경로 채널 시간의 지연 확산. 말이 좀 어렵죠. 도플러 확산으로 인해 시간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간 선택적 페이딩.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환경에서 주파수 성분 간의 페이딩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도플러 확산으로 수신 신호의 시간 지연 확산을 나타낼 수 있다. 다 똑같은 말 같죠. 그래서 이게 페이딩은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라는 거는 상관 대역폭이 시간 대역폭보다 크면은 주파수 비선택적, 선택적 페이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역폭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대역폭이 있는데 신호 대역폭이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들어오면은 요거는 상관 대역폭이 요게 BC가 되는 거고 신호 대역폭이 여기 BS가 돼서 상간 대역폭 안에 신호 대역폭이 들어오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될 수 있어서 비선택적 페이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역폭을 주파수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얘를 거꾸로 시간적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시간 지연 확산, 시간이 딜레이 되는 확산 TD는 거꾸로 여기 보면 TS가 시간 지연 딜레이가 신호 딜레이가 온 신호의 딜레이보다 더 커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대역폭을 그 주파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서 상관 대역폭이 더 크다는 것은 거꾸로 상관 시간에서 시간 지연, 그러니까 신호에 대한 지연이 더 크다는 걸로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다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만약에 상간 대역폭이 BC가 있으면은 신호 대역폭이 이렇게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신호 대역폭이 더 크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출렁출렁 하는 거죠. 출렁출렁.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상간 대역폭보다 신호 대역폭이 커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를 거꾸로 시간으로 하면은 신호 대역폭에 대한 시간이 거꾸로 그 주파수랑 시간은 반비례하니까 이 꺽쇠가 반대로 해서 시간 지연 확산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과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도플러 확산으로 풀면요. 도플러 확산에 대한 주파수가 FD인 경우 도플러 상관 시간과의 관계는 여기 보면 시간과 주파수는 역수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선택적 페이딩은 도플러 상관 시간보다 심볼의 그 주기 시간이 더 커지면은 시간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하는 거고, 시간 비선택적 페이딩은 도플러 상관 시간이 심볼 주기 시간보다 더 크면은 시간 비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다 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여기 도플러 확산에서는 수신 신호의 시간 지연이 아니고요. 상관 시간이에요. 상관 시간. 그래서 이게 시간 지연 확산이 아니고 상관 시간 확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플러 확산이라고 해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렵죠. 제가 뒤에 좀 더 이제 풀었는데요. 시간 지연 확산 TD와 상관 시간 TC와의 관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신호의 그 대역폭이 상관 대역폭 안에 있으면은 이거는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 되겠네요. 신호 대역폭이 상관 대역폭 안에 있으니까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은 상관 대역폭이 신호 대역폭보다 크면은 비선택적 페이딩이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역수로 나타내면은 시간 지연 확산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 대역폭의 시간이 더 커지면은 비선택적 페이딩이 되는 거고,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상관 시간보다 신호 대역폭이 더 커지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해서, 이거는 거꾸로 요게 시간으로 보면은 주파수랑 역수의 관계로 봐서 시간 지연 확산이 더 커지면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책에 가서 페이딩의 영향 구분해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과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플랫하다는 것은 신호 대역폭, 여기 신호 대역폭 BS가 여기 BC보다 상관 대역폭 BC보다 적다. 그래서 플랫하다. 그러니까 플랫하다는 거는 모든 주파수가 동일하게 페이딩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지만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말 그대로 주파수가 다 선택해서 페이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주파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주파수마다 페이딩이 틀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페이딩이 틀리다, 다르다가 더 좋겠네, 틀다보다. 그래서 밑에 설명이 그겁니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상관 대역폭은 전송 신호 대역보다 좁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더 상관 대역폭보다 더 좁아서 다중경로 페이딩 응답, 멀티패스 응답에 대해서 다중경로 지연 심볼이 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적 페이딩, 뒤에서 도플러 얘기할 시간 선택적 페이딩인데요. 시간에 따라 페이딩 크기가 다른 것으로 도플러가 만들어낸 페이딩이다. 그래서 송신 신호가 채널의 변화 정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고속 페이딩과 저속 페이딩으로 구분한 겁니다. 고속과 저속. 그래서 다시 뒷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패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대역폭 관점 측면에서는 주파수 측면으로 보고, 그래서 상관 대역폭이 여기 보면은 신호 대역폭보다 크면은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가 신호 대역보다 크면은, 신호 대역폭이 크면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 페이딩. 그래서 얘를 그 시간으로 다시 나타내면은 그 TD는 여기 보면은 TD는 TS가 되는 거고요. 여기 TD는 이렇게 해서 TS가 해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TD가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뒤에 거는 도플러 효과는 그걸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패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시간 개념이니까 좀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심벌 구간이 상관 대역폭보다 심벌 구간이 더 크면은 여기 패스트 페이딩이 됩니다. 패스트 페이딩. 그래서 각 심벌마다 다른 영향을 주게 돼서 심벌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거꾸로 BS가 도플러 BD보다 여기 보면 작으면은 전송된 신호보다 빠르게 변하는 시변 채널이 되겠습니다. 슬로우 페이딩은 상관 시간이 더 큰 거고요. 그래서 각 심볼마다 비슷한 영향을 주게 되어 왜곡 가능성이 적은 거고요. 멀리 있는 거고, 여기 그 패스트 페이딩은 여기 기지국 기준에서 이동할 때 좀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송된 신호보다 느리게 출력돼서 시간 변화 채널, 전송된 신호보다 느리게 출력이는 시간 변화 채널이 슬로우 페이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플랫 페이딩, 플랫하다, 여기 보면은 주파수가 여기 상관 대역폭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수신된 신호의 모든 주파수 성분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가 핵심입니다. 수신된 신호의 모든 성분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거고요. 여기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여기 보면 각각의 주파수 성분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요게 플랫과 프리퀀시의 차이입니다. 플랫 페이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페이딩은 발생하는데 플랫하게 모든 주파수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거고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모든 주파수 성분이 각각 다른 그 페이딩 특성을 갖는다라는 게 그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얘를 도플러 측면에서 보면은 도플러 상관 시간을 TC라고 하고,
도플러 확산을 FD로 했을 때 시간 비선택적 페이딩은 요 위에서 한 거랑 거꾸로 TC를 도플러 상관 시간이라 보고 심볼 주기 시간을 TS라고 봤을 때 거꾸로 비선택적 페이딩은 도플러 상관 시간이 더 크면은 비선택적 페이딩이 되는 거고요. 시간 선택적 페이딩은 심볼 시간이 더 크면은 시간 선택적 페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반대인 거고요. 여기서는 주로 상관 대역폭 BC랑 신호 대역폭 BS랑 관련이 있고요. 거기에 시간 지연 확산 TD, 시간 지연 확산 TD랑 관련돼 있고 도플러 관점에서는 요거를 도플러 상관 시간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 확산 TD와 상관 시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면요. 우리가 페이딩을 했을 때 페이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규모 페이딩과 작은 규모 페이딩이 있고요. 큰 규모 페이딩에는 경로 손실이라든지 쉐도잉이 있고 작은 규모 페이딩에는 다중 경로 딜레이라든지 도플러 스프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규모 페이딩을 라지 스케일 페이딩이라고 하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거리라든지 송신 측에서 수신 쪽으로 멀어지면서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패스로스, 경도 손실이라고 하고요. 또한 그 경로에 공개 저항이나 빗방울, 낙엽 같은 물체가 인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걸 우리가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경로 손실과 쉐도잉이 있는 거고요. 패스 손실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 경로 상태에서 전력이나 파워가 감소하는 것이고, 여기 쉐도잉은 빌딩이나 지형 초목과 같은 큰 물체에 의해서 신호가 유동치는 현상으로서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시점값이 달라지는 현상으로서 로그 노멀 함수로서 모델링이 됩니다. 작은 규모 페이딩은 우리가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라고 하고요. 스몰 스케일 페이딩은 다중 경로 딜레이에 플랫 페이딩과 주파 선택적 페이딩이 있고 도플러 스프레이드에 페이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언어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고요. 그래서 단거리에서 겪는 페이딩으로 송신체에서 가까운 구조물에 의해서 발생하고 신호가 산란되면서 여러 경로의 시간차를 두어서 다중 경로에 의한 신호가 왜곡되는 멀티 페이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신 측이 멀어질 경우 레일리 디스페이션이 따르고 가까울 경우는 라이시안 디스페이션을 따르고요. 송신 측의 이동에 따라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신호 대역폭의 변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도플러 효과는 소리나 물결과 같이 물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관찰자가 처음 파동의 진동소가 변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페이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이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트 페이딩은 기지국과 이동국이 가까워서 도플러 효과로 인해서 수신신의 주파수가 높아지는 현상이고요. 슬로우 페이딩은 이동국이 멀어지는 경우, 슬로우 페이딩은 멀어지는 경우고 페이스트 페이딩은 이동국이 가까워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멀티 패스 페이딩은 자주 경로 페이딩으로서 신호를 전달하는 전파가 통로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경로로 해서 수신 측에 도달하는 경우 그 신호가 서로 합성돼서 진폭, 위상, 입사가, 편파, 간섭을 일으켜서 이렇게 요동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호 대역폭과 아까 말씀드린 상관 대역폭이 있는데요. 플래트 페이딩은 어떻게 보면 페이딩이 좀 더 플랫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 상관 대역폭이 더 큰 경우에는 플래트 페이딩이 발생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시간 관점에서는 요거를 이제 거꾸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TD랑 TS로 봤을 때 BS랑 신호 대역폭과 BC로 봤을 때 여기 플래트 페이딩은 상관 대역폭이 더 큰 거고요. 이거를 시간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TS가 더 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상관 대역폭이 더 적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된 신호 대역폭이 상관 대역폭보다 여기 큰 경우 신호 주파수 성분이 서로 다른 페이딩 특성을 가지고 신호의 위상과 진폭이 서로 채널의 전반에 걸쳐서 변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상관 대역폭에서 신호 대역폭이 더 큰 거고요. 이걸 거꾸로 TD랑 TS 관계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페이딩과 이제 슬로우 페이딩이 있는데, 패스트 페이딩은 주파수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거고, 슬로우 페이딩은 주파수에 따라 느리게 변하는 건데, 여기 아까 여기 요 표에서 있는 것처럼 패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페이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 빠르게 변해서 빠른 페이딩은 다중경로로 인해 발생하는 보강 간섭 패턴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기지국과 이동국이 가까워지는 경우 도플러 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신 신호가 높아지는 현상이고요. 슬로우 페이딩은 도플러 효과에 인해서 수신 신호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반대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지적으로 네일리 페이딩과 라시안 페이딩이 있는데요. 레일리 페이딩은 가시선을 따라 라인 오브 사이트가 없을 때 가장 적합한 모델로 수신 경로가 다중의 반사 산란 경로인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의 구성만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그 레일리 페이딩이 되는 거고요. 라이시안 페이딩은 주로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다수의 반사파가 서로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요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기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 도플러 확산에 의해서 시간 비선택적, 시간 선택적을 여기를 잘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